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날의 김종환입니다. 집하면 아파트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 이 아파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야 하나, 사지 않고 버텨야 하나, 팔까? 좀 더 기다려볼까? 이래저래 고민스럽습니다. 모든 게 아파트값 때문입니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시사기획 날, 오늘은 전북 지역 아파트값 추세와 그에 따라 아파트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이라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투자보다는 얼마나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불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사놓으면 당연히 오르는 것이었죠. 그런데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하면 떼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오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네. 지난 1월 아파트 매매값이 1년 8개월 만에 떨어졌던데요. 이걸 대세 하락의 시작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변동인가요? 네,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일각에선 진작부터 국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우리 아파트 값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꾸준히 경기 부양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값 폭락은 없다.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을 둘러싼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아파트, 이 아파트가 우리를 배반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13,500가구, 만성지구 5,000가구, 전북 혁신도시 9,500가구, 전주 서부 신시가지 2,000가구, 효천지구 4,400가구, 군산 미장지구 3,300가구. 전북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모두 3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꽃샘추위에 눈보라까지 치는 궂은 날씨. 아파트 창문 곳곳에 사다리가 놓이고 이삿짐을 옮기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전체가 680가구인 이 단지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 10집 넘게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때보다 이사하는 집이 20-30% 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내나 혁신도시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량이 2년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2년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제 보통 이제 전세 계약이 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고 들어가고. 구예전 84제곱미터 규모의 이 아파트를 산 이모 씨. 요즘 걱정이 큽니다. 아파트를 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 집을 지어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놨는데 지금 석 달째 집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뭐 3억 1천, 2천까지도 갔다 그래요. 근데 좀 시세가 빠졌다고 그래서 3억에 내놨는데 안 나가서 고민 중이에요. 더 내려서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할지. 이 씨는 아파트를 살 당시 수천만 원의 웃돈까지 얹어줬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막상 아파트가 팔리지 않다 보니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을 표를 주고 이 집을 샀는데 그때 그래서 2억 7,500에 이 집을 샀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사서 지금 이제 3억 정도 해서 팔아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팔려고 했는데 막상 안 나가니까 좀 걱정이 좀 되네요. 2년 새 전북 혁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7, 8천만 원 넘게 오르다 보니 매매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막상 그 공공주택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 매주자분들도 집이 왜 이렇게 비싸냐, 전주가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 없어서 전 월세라도 들어오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파트 경기에 대한 불안한 시각도 매매보다 전월세를 고수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제 모아둔 돈도 없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즘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을 살려고 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발 금리 인상 요인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지금 전세가가 너무 오르고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혹시나 집값이 떨어질 염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당분간 좀 관망하는 자세로 전월세를 고집하게 됐습니다. 35사단이 있던 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 지난해 말 첫 분양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10개 단지 7천 가구가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주 북부권과 완주 삼내 봉동을 잇는 신도심 개발, 자연녹지와 수변공원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을 내세워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말 3.3제곱미터당 800만 원 가까운 당시 전북 지역 최고 수준의 가격으로 아파트 4개 단지 2천여 가구를 분양했는데 1순위 청약자들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1순위 당첨자들의 실제 계약률이 저조해 결국 4순위 모집까지 하고서야 분양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쟁률은 셌는데 계약을 안 한 세대가 많았죠. 계약을 안 했는데 그걸 4순위 내집 마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완판이 됐죠. 분양권 해서 팔아도 키 받고 팔아야겠다 하고 그냥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자들이 막 넣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건설사에서 비밀리에 붙이기 때문에 안 알려주니까 저희가 모르는데 20-30%밖에 되지 않았을 거로 생각해요. 이런 미분양 우려는 에코시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후년 완공을 앞두고 기반 공사가 한창인 전주 만성지구.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변호사 사무실 등 이곳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는 개발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아파트 2개 단지 1,500여 가구가 대대적인 분양 홍보에 나섰지만 결과는 미달이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810만 원대로 전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앞으로 그 분양할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분양가도 한 810만 원, 815만 원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 정책 이런 것들이 그 뭐 대출 규제 강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조금 그 가격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 효자동과 삼천동 일대에 67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효천지구. 내년까지 기반공사가 끝나면 모두 4,4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 달할 거라는 입소문이 지난해부터 무성합니다. 효천지구가 택지의 공급 가격, 입찰 가격이 550만 원이었어요. 3.3제곱미터당 550만 원. 그럼 만성지구가 410에서 430만 원이었다고요. 1년 사이에 3.3제곱미터당 100만 원, 120만 원 이상이 오른 상태에서 그런 구조 속에서 효천지구는 기대 심리가 없어졌다라고 할까. 새만금 배우지인 군산은 요즘 어떨까?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86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장지구 개발이 한창입니다. 상하수도와 도로건설, 지중화공사 등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두 3,3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미분양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아파트 같은 부동산 투자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파트들을 받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왜? 사서 전세라도 많이 내놔서 아파트가 올라갈 것 같으면 전세라도 내줄 건데 올라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사서 전세 내놓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 3년 정도는 약간 아파트가 여기가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 조금 떨어지면 되겠지. 전북 지역에 퇴근 지었거나 짓고 있는 아파트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최근 3년 동안 지은 아파트는 지난 2013년 6,900가구, 2014년 7,800가구, 지난해 16,200가구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3년 동안 또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9,000가구, 내년에 7,100가구, 내후년에 14,300가구가 새로 분양됩니다. 정부 시책에 맞춰서 평균 1년에 한 15,000 정도 주택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또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 여건에 따라서 15,000 정도는 보급을 해야 수급에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전북 지역 아파트는 모두 31만 가구. 그런데 2013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6만 가구, 20%의 아파트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반면 전북의 인구수는 2012년부터 189만 명 선에서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아파트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조금 계획상으로 봐서는 많은데
아마도 이제 그 경기가 위축이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사업자들이 이제 사업 시기를 좀 늦추거나 조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 건설 중인 위례 신도시. 정부가 토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최초의 공영 개발 방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내년까지 완공되는 아파트 단지는 모두 4만 6천 가구나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와 가깝다 보니 3.3제곱미터당 1,800만 원이라는 국내 최고 수준의 높은 분양가에도 분양 계약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1억 원 안팎의 웃돈까지 붙었습니다. 피는 뭐 단지마다 다르죠. 좋은 데는 조금 더 받으려고, 나쁜 데는 조금 받으려고. 그건 뭐 이 동네가 아니라 어디가 다 똑같아요. 골프장이 보이거나 뭐 산이 보이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받겠죠? 2억씩도 가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한 1억? 8천에서 1억? 하지만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학교나 상가 문화시설이 아직 들어서지 않다 보니 실제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은행에 갑자기 이제 대출 문제 이런 것도 되고 뭐 환율도 올라가 버리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학군 문제가 적응하게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뭐 얘기하는 이럴 수가 안 되다 보니까 입주가 좀 늦어져요. 신도시 다 그렇잖아요. 큰평수 선분들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 아파트의 경우도 전체 1,400가구 가운데 실제 입주하는 가구는 절반도 안 됩니다. 입주는 다 된 건가요? 아니 하고 있어요. 3월까지. 현재 얼마 정도나 좀 들어와 계실까요? 한 1, 4시간 조금 안 정도 보시면 돼요. 이곳은 서울시 경계로부터 남쪽으로 40km쯤 떨어진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이미 조성된 동탄 1 신도시에 이어 동탄 2 신도시를 조성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 뒤로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통상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물건값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은 동탄 1 신도시, 오른쪽은 동탄 2 신도시로 구분됩니다. 동탄 1 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에 완공됐습니다. 이미 들어선 아파트 단지만도 20여 개, 16,000가구 규모입니다. 고속도로 넘어 지금은 동탄 2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신도시 부지만도 2,400만 제곱미터로 근처 판교와 분당 신도시를 모두 합친 면적보다도 큽니다. 국내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 조성된 아파트는 모두 11만 5천 가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분양 사무소마다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라는 현수막이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분양에도 아직 절반 넘는 물량이 팔리지 않은 겁니다. 분양은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작년 2월 계속 진행이 되고 안 돼서 여자분들 많지. 안 좋은 데는 안 돼. 말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미적가자는 마찬가지인데 네, 워낙 커요 사실. 한 7, 8년 걸리죠. 하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300에서 1,500만 원 수준으로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웃돈도 수천만 원 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개발 기대감 때문입니다. 유령 도시는 어쩐지 얘기 나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천만에 말씀이요.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여기는 지금 분당이 1.8배예요. 11만 5천 가구가 지금 들어올 거예요.
여기 영화관이 2개 들어와요. CGV 하고 있잖아요. 롯데 시네마가 다 들어와요. 지금 여기가 백화점 도시예요. 백화점하고 여기가 아파트도 있을 거고 호텔도 있을 거고 아주 굉장해요. 여기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작이에요. 오는 8월 수서발 KTX가 개통하고 테크노밸리 등 시내 중심가의 개발이 촉진되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탄역에서 강남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16분 걸릴 거예요. 대단해요. KTX, GTX 다 지금 보잖아요. 여기 전철 들어서고요. 경부, 중부로 갔다가 다 여기 우리 사람을 보면 심장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여기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기 형편을 넘어서는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이 이제 뭐 주택을 팔 때냐 살 때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 주택을 팔 시기냐 살 시기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이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지역 상황은 어떨까? 취재진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전주, 익산, 군산 3개 시 대표 지역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매매 현황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서부 신시가지와 서국지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전주시 효자동. 거래는 해마다 증가했고 평균 가격도 2억 400만 원에서 2억 1,900만 원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신시가지 상권 활성화와 초고층 아파트 건설 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전주시 평화동. 거래량은 제자리 걸음을 보였고 평균 가격도 1억 8천만 원을 조금 넘는 선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표적인 중산층 거주 지역인 전주시 송천동. 거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평균 가격도 1억 8,900만 원에서 2억 1,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에코시티 조성으로 인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 익산시 영등동. 거래는 계속 늘었지만 평균 가격은 1억 5,400만 원에서 1억 5,900만 원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건립 같은 별다른 개발 호재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른 군산시 수성동. 거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평균 가격은 2억 8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새만금에 입주한 대기업들의 불황 등으로 구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주,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 전체 아파트 매매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1월 전북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7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억 3,300만 원에 비해 19.5%나 하락했습니다. 2억 4,700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23% 떨어진 대구광역시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몇 년째 지속된 아파트 과잉 공급,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는 예측, 늘어나지 않는 소득 등이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은 택지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효천지구가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 또 거론되고 있는 상황.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공동주택 용지가 공급이 되기 마련이고 아파트 들어설 게 당연한 얘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택 보급은 계속 증가 일로에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인구 구조는 63만 정말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이라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도
어느새 아파트 단지가 도심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70년대부터 아파트가 선망의 대상, 욕망의 대상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하면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사실 전통적 가치와 공동체 문화를 숭상하는 우리 가옥문화와는 크게 이질적입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 대신 직접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에서 자동차로 20-30분 떨어진 시골 마을. 고즈넉한 언덕 위로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띕니다. 주부 조현명 씨는 도예가인 남편과 함께 10년 전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당시 전주 시내에 있던 84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를 판 돈으로 이곳에 땅을 사서 손수 집을 지었습니다. 집과 마당 면적은 모두 2,050제곱미터. 팔고 온 아파트보다 30배나 넓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집은 아니지만 아파트에서 생활하던 때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도 아파트 살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저씨도 예민하지만 아파트에서 살면은 옆집 신경 쓰여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오고 저도 목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여기선 제 맘대로 막 소리도 지르고 밤에 노래도 부르고 제가 좋아하는 막 노래도 막 크게 부를 수 있잖아요. 기와 지붕 아래선 씨 옥수수가 봄을 기다리고 있고 앞산에선 약수가 졸졸졸 흘러내려옵니다. 마당에선 강아지들이 신나게 뛰어놉니다. 조 씨 부부는 이 집에 살며 난생 처음으로 서정시를 써볼 정도로 낭만에 푹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와서 별 보고 달 보고 이렇게 감상하면은 사람이 뭔가 영혼이 맑아요. 그리고 시내에서 접근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삼천동에서 처음에 할 때도 15분 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남들은 출퇴근이 힘들지 않냐 그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하루 막 지쳤잖아요, 일과가. 근데 운전하고 오면서 저는 막 확 뚫린 길보단 구도로를 주로 이용을 해요. 오면 꼭 드라이브 여행 가는 기분, 항상 출퇴근이 항상 여행하는 기분이고. 조 씨 부부처럼 도심 아파트에서 벗어나 시골에 또는 교외에 집을 지어 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일단 현관문 열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밖으로 잘 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택에서 사는 사람을 가보니까 주택에서는 수시로 마당을 나갈 수 있고 동네 산책도 할 수 있고 삶의 패턴이 상당히 달라지더라고요. 집을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닌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공간으로 바라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아파트를 사면 투자 개념으로도 많이 샀잖아요. 지금 이제 주거 개념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거 개념으로 이게 아파트를 사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내가 이익을 남기고 판다.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많이 변하고 있고, 일단 저도 투자보다는 얼마나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걸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뭐 오르면 좋은 거지만 떨어져도 별로 상관은 안 하는 거죠. 그냥 거주가 가장 우선이고 내 가정이 안락하게 사는 게 편안하고, 또 요새 안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 사놓으면 오른다는 불패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행복한 집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의 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가
원래 집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산을 불려주지 못해도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집. 그런 집이 있다면 그런 대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아파트는 무엇입니까? 시사기획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